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의 최고급 승용차를 선물하며 양국 간 밀착 관계를 가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 강화를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선물을 전달받았고 김 부부장은 양국 수뇌부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 관계에 뚜렷한 증시이고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이 차가 러시아 최고급 자동차 브랜드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으로 쓰이는 아우르스 자동차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의 자동차는 러시아 현지에서 4천만 루블에서 8천만 루블, 미화로 약 43만 달러에서 86만 달러, 한화로 5억 원에서 11억 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는 고급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사치품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 같은 물품을 직간접적으로 북한에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 위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북한의 아나무인격인 태도를 규탄하며 러시아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자각하고 국제규범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선물에 김여정 부부장이 의미를 부여하며 화답하는 것은 북러 관계를 실제 이상으로 포장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받는 국가끼리 힘을 합쳐 맞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러 관계가 단지 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가 있는데 푸틴과 김정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제재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한다는 거 이런 상황도 서방 매체에 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효과를 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의 이른바 선물 외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쟁 수행 능력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큰 동력이 최근에 북한산 탄약이거든요. 러시아로서는 적어도 당분간은 북한과의 이 군사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대가 지불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환심을 사는 어떤 상징적인 조치도 매우 필요하고 전문가들은 또 푸틴 대통령의 차량 선물은 북한의 고도의 첨단 무기나 관련 기술을 넘기는 문제와는 별개로 오히려 첨단 기술 같은 높은 수준의 협력을 요구하는 북한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용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인권 분야 전문가들이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20일 서울에서 조사위원회 이후 10년 그리고 향후 방향, 국제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방안 논의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뤄져야 할 북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한국의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COI 보고서 발간 이후 그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특히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고 관심도 낮아져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이 한국 사법부의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 경찰이 대법원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경찰청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의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이를 통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으며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도 수사에 착수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한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한국사법부의 전산망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부터 해킹 피해를 당했으며 모두 335GB에 이르는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지난해 12월 제기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과 등기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대법원은 뒤늦게 악성 코드 감염 사실을 인정했고 관계당국은 해킹의 주체가 북한인지 여부와 유출 범위 등 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과 독일 헌법보호청이 북한의 방산 분야 사이버 공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사이버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19일 발표된 이번 합동 권고문은 북한의 방산 분야 해킹의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북한의 공격 전략과 기술, 절차 등을 분석해 공격 주체와 실제 공격 수법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합동 경고문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지난 2022년 말 해양, 조선 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침투하고 보안이 취약한 유지 보수업체를 해킹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악성 코드 유포를 시도했으며 방산업체 침투를 위해 2020년 중반부터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을 미끼로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을 활용해왔습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독일과의 합동 사이버 권고문 발표는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방산기술 탈취 활동을 펼치는 것을 국제사회가 자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국은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데 더욱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교역의 관문인 중국 단둥세관 야적장에 화물 트럭이 대폭 늘어난 모습이 포착돼 양국 무역이 코로나 사태 이전 모습을 되찾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8일 촬영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조중호 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 위성사진에 화물 트럭 행렬이 포착됐습니다. 가로 약 100m, 세로 60m에서 80m인 세관 야적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이후 몇 년 동안 텅 빈 모습만 관측되어 왔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컨테이너 트럭 추적 물체들이 식별되기 시작하더니 최근 들어선 야적장 전체가 트럭으로 가득 찬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가장 많은 2억 5,713만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북중 교역액 2억 7,931만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